8번 풀어볼게요. 다음 코드에서 C, D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가 자꾸 단축키 잘못 눌러서. 지금 D가 C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10이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10 정확하게 써볼까요, 그냥? 10은 2 더하기 8이니까 2의 1승 더하기 2의 3승이죠. 그럼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요거를 자바스크립트는 실수로 저장하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정수로 취급을 그냥 해볼게요. 정수로. 지금 0, 1, 2, 3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겠죠. 12. 자, 이 친구를 C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었어요. C가 참조한다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C라는 변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걸 우리가 그릇으로 변수를 표기하는 법인데 그릇 변수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변수는 뭐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C라고 하는 그릇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장돼 있는 이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D가 C가 가리키고 있는 친구를 자기도 가리키겠대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자, 보면 C가 10이고 D도 C가 가리키고 있는 거를 가리키겠대요. 자, 그러면 이제 C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10이었으니까 D도 10을 가리키고 있겠죠? 자, 이렇게 10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10이에요. 둘 다 10. 자, 그리고 D는 자, 10 더하기 5를 했대요. 자, 10 더하기 5.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 친구한테 5를 더하는 게 아니라 10 더하기 5를 정확하게 쓸게요. 자, 5를 만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5를 만들지 않고 5를 만들 수도 있겠다. 10 더하기 5를 시킬 거예요. 5를 시킨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에 세로 저장해요. 세로 5를 더했으니까 15는 1 더하기 4 더하기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냥 16 빼기 1이니까 16 빼기 1이니까 16에서 전부 다 칠하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데이터를 새로 만들 거예요. 자, 새로 만들어서 자, 여기서 D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겠네요. C는 이걸 참조하고 있고 D는 이걸 참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그러면 10은 10, D는 15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부분은 자, 어떤 거냐? 자, D가 C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도 15가 되고 C도 15가 되고 D도 15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문맥상으로만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가 코드로 보면 문맥상으로 아니라 코드를 보면 자, D가 C가 가지고 있는 10을 참조하고 있죠. 이 두 개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같다는 게 아니라 요 말이 같다는 뜻이 아니죠. 자, D도 C가 참조하고 있는 10을 참조하고 있고 더하기 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걸 만들어서 참조하죠. 15를 만들어서 자, 그래서 C는 여전히 10을 참조하고 있고 D는 15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둘 다 불변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고 그리고 불변 데이터는 만들었을 때 다른 데이터를 참조하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util 메서드. 자, 여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풀어봅시다. keys, values, entity 하고 풀어볼 거고요. 제가 이제 예습을 하실 분은 해보라 그랬어요. has one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배열과 객체.
배열과 객체. 요거는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자, 항상 머릿속으로 문어발은 오브젝트, 순서대로 있는 건 배열. 그쵸? 그러면 배열은 뭐예요? 인덱스가 자동으로 키가 되는 거예요. 키라는 건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3 이렇게 쓰면 이게 키예요. 자, 키. 그래서 배열은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키가 되는 거예요. 인덱스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의 순서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것도 면접에서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면접에서 많이 나왔고, 이제 면접에서 인덱스를 묻는다는 거는 배열을 묻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배열 데이터는 어떤 것이다 설명하면 좋겠죠. 배열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문자열, 대표적으로 어레이, 노드리스트 이런 드르릉들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 뭐다? 순서대로 나열된 데이터를 키가 인덱스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덱스에 대한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튼 자, 그러면 이제 설명됐죠? 배열과 객체는 키 형태가 어떻게 달라요? 객체는 지정한 키를 갖고, 지정한 키는 어떨 수 있어요? 문자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근데 자바는 꼭 뭐예요? 문자만 돼요. 자바는 문자만 돼요. 자바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숫자도 돼요. 숫자도 되고. 그래서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좀 다르더라. 자, 키 형태, 지정한 키,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랭스는 배열이 랭스가 있어야. 자, 랭스가 없으면 우리가 이 친구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길이가 3이야, 4야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끝까지 참조를 못하죠. 그래서 배열은 꼭 길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 근처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근처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끝에 이렇게 빈 데까지 찾을 거야 라고 했는데 요 끝에 있어. 그러면 길이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길이를 모르면 여기까지 찾고 요것도 찾겠죠. 실제 이 데이터는 배열이 아니지만 그래서 꼭 길이를 알아야 되더라.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했고요. 세 문장 이내로 설명하래요.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그렇죠? 자, 제가 냈지만 자, 저도 이제 지금 요즘은 다 GPT로 여러분들 문제를 내고 있고 대충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좋은 문제인지 아닌지. 근데 제가 이런 말까지는 제가 보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래 코드 실행 후 랭스 값과 실제 채워진 인덱스를 설명하라. 자, 지금 현재 3이라는 인덱스로 A를 참조하고 있죠. 3이라는 걸로. 근데 지금 보면 자, 이 친구가 비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내가 빈 데이터를 무시하고 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A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empty가 돼요. 비어 있는 상태. 자, 진짜 비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이 친구. 진짜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어. 자, 비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배열인데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럼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자, 이렇게 있는 거는 empty를 설명할 수 없어요. 요건 empty가 아니야. 자, 정확하게 empty를 설명하자면 자,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자, 이게 참 답답한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비어 있는 것조차 표기하지 않고 여기다가 length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가 없어요. 아예 크기도 없고요. 그래서 여튼 여튼 여기는 진짜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가 시작점에 있는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진짜 데이터가 없어요. 크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크기가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크기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크기가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이 크기가 있는 거를 바이트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바이트.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숫자가 0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가 다 꽉 차 있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28이죠. 마이너스 128.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크기가 있고 아예 비어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지금 이거조차도 아닌 게 아예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이. 자, 이 상태는 뭐예요? 진짜 비어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거를 empty라고 불러요. empty.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도 아니에요? null도 아니에요. 그쵸?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undefined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걸로 치자면 누구를 취급할 수 있어요? 자, undefined를 제가 자, null일까요? undefined일까요? undefined에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정의되지 않음이니까. 그래서 empty는 undefined에 가까워요. 자, 방금 얘기했어요. 비어있는 것 끝에 A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배열로 순서가 왜 이래?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왜 이럴까요? 안 올라가겠지 이번에? 됐다. 자, 배열로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를 객체로 키값 매핑이 중요한 데이터를 각각 예시 1로 쓰래요. 자,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배열을 왜 쓰냐? 객체를 왜 쓰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저 정보를 쓸 거예요. 유저 정보. 자, 유저 정보 자체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름, 나이, 그쵸? 뭐 결혼 유무 이런 정보들은 순서가 있을까요? 없죠. 자, 이런 것들은 객체로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 우리 사이트에 구입을 많이 한 사람 순으로 유저들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순서대로. 유저가 이렇게 자, 이런 유저들이 그죠?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순서예요? 제일 많이 돈을 쓴 사람대로 그렇죠? 호구순으로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매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배열로 적합하죠. 그래서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생성자와 클래스. 자, 클래스라는 거는 타입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생성자 함수와 클래스 문법이 따로 있대요. 자, 문법적 설탕이라는 것을 자, 프로토타입 관점에서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토타입 관점에서 쓸 필요는 굳이 없어요. 자, 프로토타입.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생성자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자, 이렇게 쓰는 타입을 우리가 생성자 함수라 불러요. 이렇게 쓰는 타입을. 그래서 이 친구는 타입이면서도 바로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생성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생성자 함수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하나 추가했어요. 우리가 버전이 ES6, 7이었나 6였나? 아마 6였던 것 같은데 자, 이 버전은 뭐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 이때 클래스 문법을 만들어줬어요. 클래스 A라고 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생성자가 여긴 없으니까 constructor 하면 자, 요게 요 생성자가 된대요. 자, 요 문법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 두 개는 똑같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프로토타입. 자, 이 친구도 똑같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자, 프로토타입이 뭐냐? 자, 프로토타입. 자, 우리가 new A라고 하면 new A. 그러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자, 일반적인 객체 지향 문법은 이 코드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요. 자, 이 친구도 코드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상속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만들어질 때 부모 객체도 같이 만들어져요. 자, 부모 객체도 이 안에 포함이 된 상태로 만들어져요. 이게 그냥 객체 지향 문법이고요. 자, 선생님 부모 객체 난 잘 아직 모르겠어요. 뒤쪽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부모 객체가 뭔지. 자, 자바를 안 배우신 분들은 우리 반에 없지만 여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만드냐? 자, 어떻게 만드냐? 자, UA라고 하면 자, 미리 시제품을 만들어 놔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어 놔요. 이 시제품의 이름이 프로토타입이에요. 말 그대로 시제품도 영어로 프로토타입이에요. 자, 시제품을 이렇게 미리 객체로 만들어 놔요. 여기 객체예요. 이 객체. 자, 이걸 기반으로 A를 만들어요. 자, 만약에 B라는 친구를 상속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B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참조만 해요. 그러면 A는 시제품 객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B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타입 간에 링크를 거는데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거는 형식이 프로토타입이에요. 자, 그런데 자, 지금 프로토타입 관점에서 설명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자, 클래스로 썼으니까 자바처럼 객체 만들 건데 A 객체 만들고 B 객체 만들 건데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자, 요거 자바처럼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자바처럼 생겼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문법적 설탕은 뭐예요? 문법만 자바처럼 생겼고요. 자바처럼 생겼지만 객체 지향 문법이 아니고 프로토타입 언어라서 똑같이 둘 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법은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에요. 사실 완전히 똑같다고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속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하고 싶다면 언더스코어 프로토라고 하는 자, 이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B라는 친구를 참조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상속 방법인데 자, 문법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해주긴 해요. 아까 봤던 extends B라는 걸로. 그래서 근데 이제 만들어지는 형식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 친구도 참조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설명하자면 자, 우리가 프로토타입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걱정하지 말고 할 건데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아, 이 두 개는 문법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완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아니라 동작적으로. 문법은 다르지만 동작은 완전히 똑같이 한다. 프로토타입 관점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법적 설탕이라 부르더라. 자, 이런 코드들은 왜 생기느냐? 왜 생길 것 같아요? 자, 내가 옛날에는 자바가 막 유행했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를 따라해. 나는 동작 못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문법적 설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구조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바 코드를 따라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바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따라해요. 뭘 따라할까? 자, 따라하는 게 뭘까? 화살표 함수, 람다식. 함수형 언어를 따라해요. 함수를 매개 변수로 쓰는 걸 따라해요. 이건 뒤쪽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도록 문법적 설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 입장에서 문법적 설탕은 뭐예요? 람다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문법적 설탕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서로 문법적 설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바는 아직도 주장해요. 우리는 문법적 설탕이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는 거야. 하지만 구라예요. 그죠? 구라니까 믿지 마시고 문법적 설탕이에요. 자, 이 친구는 함수형 언어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예요. 클래스를 기반해요. 이 친구는 함수형 언어예요. 프로토타입을 기반해요. 이렇게 두 개는 다른 언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생성잠수 유저와 ES6 클래스 유저를 각각 작성해보는 코드예요. 그죠? 작성 한번 해보시고 자, 동일한 프로토타입 메서드 그리트를 공유함을 보여주는 코드를 작성하라. 이 코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이거는 우리가 프로토타입 수업할 때 할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쓰는 것 자체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함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쪽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입 얘기하고 나서 아마 비슷한 문제를 또 낼 것 같아요. 자, 이건 나중에. 자, new 없이 생성자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문제점은 없어요. 자, 문제점은 없어요. 자, 문제점 없어. 근데 이거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함수를 아이고. 자, sum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생성자 함수를 썼어요. 유절할까요? 자, 요 두 개 다른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둘 다 함수죠. 자, 이때 이 sum은 실행을 안에다가 코드들을 집합하는 코드고요. 이 친구는 뭐예요? 객체를 만드는 거죠. new user.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 유저를 new 없이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sum new 없이 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되는 거예요. new 없이 호출하면 그냥 함수예요. new 없이 호출하면 함수라고요. 그리고 new가 있으면 객체가 돼요. new가 있으면 객체가 돼요. 그래서 함수형 언어는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때 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두 개를 구분하냐고요. 자, sum이랑 user를 그러니까 생성자 함수랑 함수. 자, 얘를 함수라 부르고 얘를 생성자 함수라 부르는데 두 개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자, 첫 번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쵸?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return을 쓰면, 그쵸? 여기다 return을 안 쓰면, 근데 함수 중에 return을 안 쓰는 함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완벽한 구분자가 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쓰면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자, 그건 넘어가고. 또 얘는 return이 동작 안 해요. 자, return이 동작 안 합니다. 자, 여기 됐네. 저 잘못 썼다, 지금 전부 다. 여기다 써야 되겠죠? 반환가. 여기 동작 안 해요. 자, 동작을 한다는 거는 여기다가 뭘 쓰면 멈추긴 해. 멈추긴 하는데 뭔가 반환값을 받으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리턴 자체는 아니고. 자, new user라고 하면 객체 자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return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뜻이고요. 자,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썼잖아, 이미. 자, 제가 썼어요.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그쵸? 함수는 낙타표기법. 그 다음에 파스칼 규칙은 생성자 함수. 첫 번째는 명명 규칙이 되겠죠. 명명 규칙. 파스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외부적인 거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수는 this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this가 있어요? 여기 유저에만 this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this를 작성하는 것. this를 작성하는 것이 생성자 함수고 this를 안 쓰는 것은 그냥 일반 함수.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합니다. 자,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같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같냐고. 그런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을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2가 나오고. 자, 왜 이런지 나온지 볼게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A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OBJ가 자, 이 친구를 참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OBJ라고 안 하고 여기 주소를 이렇게 할게요. 자, 1, 2, 3. 자, OBJ가 1, 2, 3을 참조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1, 2, 3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F도 지금 누굴 참조하고 있어요? OBJ를 참조하고 있죠? 근데 OBJ는 누굴 참조하고 있어요? 1, 2, 3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1, 2, 3이죠? 같은 걸 참조하고 있어요. 그쵸? 내가 REF로 자, 이 지금 객체는 같은 걸 참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REF로 A를 2로 바꿨어요. REF.A를 2로 바꿨죠. 그러면 오브젝트 입장에서도 A는 2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거고
A는 2예요. 정답 맞아요? 정호 씨? 네, 맞아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A, P들을 바꾸더라도 두 개는 같고 그리고 오브젝트도 REF가 같은 거기 때문에 A는 2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아래 코드에서 주소기의 의도를 만족하도록 한 줄만 수정하라. 보자. 지금 현재 유저 2가 유저 1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이거 두 개는 같은 걸로 또 됐어요. 유저 2의 네임을 경민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유저 1의 네임은 GM으로 출력됐으면 한대요. 자, 이럴 수 없죠. 그렇죠? 이럴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같은 걸 참조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같은 걸 참조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객체 복사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자, name은 그렇죠? 그다음에 info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 그냥 쓰는 거. 그럼 객체를 복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프레드 문법 했던 것처럼 점점점 유저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점점점은 스프레드 문법. 이 친구들을 펴발라요. 이렇게 펴바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펴발라서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되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 스프레드 문법은 누구에도 통용돼요? 어레이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도 통용이 돼요. 오브젝트에서도 이 친구들을 펴바를 수 있어요. 펴발라서 복제하시면 됩니다. 객체 리터를 사용하여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고 네임과 에이지 속성을 저장한 뒤 콘솔로 출력하라.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생성자 함수 스튜던트를 작성하여 네임과 에이지 생성을 초기화하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라. 자, 이건 타입을 만들라는 거예요. 스튜던트를.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것과 우리가 생성자 함수 타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사용이 더 용이하다. 이런 걸 보라는 거고. 자, 클래스 문법을 사용하여 유저도 만들어 보라는 거죠. name, age. 그래서 두 개 만들어 보는 것. 자, 그래서 끝났을 거고요. 자, 맞는 거 같이 볼까요? 유저는 this.name, age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udent도 자, 이렇게 this.name, age 이렇게 쓰면 되고요. 생성자 함수는 이렇게 리터럴 표기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어떻게 스프레드 문법으로 복제하고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프레드 문법. 제가 이거 스프레드 문법 정리를 해드린다고 어제 이제 얘기했는데 깜빡하고 안 했네. 자,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어서 어레이 그쵸? 자, 어레이를 보면 1, 2, 3, 4, 5죠. 근데 이제 똑같은 어레이인데 조금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뭐 1, 2, 3, 4, 5 쓰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스프레드로 어레이 하고 그 다음에 6, 7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객체 복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펴바르는 것. 스프레드 말 그대로 스프레드죠. 자, 그러면 어레이 2는 이렇게 펴발라졌어요. 자, 근데 이 문법이 어떻게 된다? 오브젝트에도 통용이 된대요. 그래서 const의 obj는 A는 10, B는 20 이렇게 되죠. 자, 이미 오브젝트가 있대요. 그죠? 오브젝트 2라고 할게요. 오브젝트 2.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똑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펴발라요. obj2를. 그죠? 그리고 C도 쓰는 거죠. C. 자, 그러면 이렇게 A, B가 펴발라진 형태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자,
아니야. 그냥 요거까지만 하고. 자, 구조분해 할당 간단히 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구조분해 할당은 뭐냐면 구조를 분해하는 거예요. 지금 어레이가 1, 2, 3, 4, 5인데, 그죠? 내가 할당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걸 할당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내가 let 이렇게 쓰고 있죠? let은 constant은 상관없어요. 자, I2 이렇게 하고 array를 쓰면, 자, 요게 구조분해 할당. 내가 받을 때 배열로 받을 건데 0번째, 첫 번째를 받겠다 이 뜻이에요. 0번째, 첫 번째. 그러면 i는 1, i2도 2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내가 구조분해 할당을 받을 때 나머지도 받을 수 있어요. 스프레드 문법으로 나머지. 요걸 이제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안 하고 나머지 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전부가 되겠죠. 자, 우리 구조분해 할당 복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I2는 나머지를 전부 받죠. 자, 근데 요게 오브젝트도 된대요. 자, 오브젝트 어떻게? 자, 지금 현재 OBJ는 A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A를 받고 싶다. 자, A를 받고 싶다 그러면, 자, 내가 A라고 쓰고, 그리고 OBJ 이렇게 하면 A에 A 값인 10이 들어온대요. 자,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 A가 아마 있겠죠, 뭐, 그쵸? A가 이미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죠. name을 가져올 거예요. name. 자, let name이라고 할게요. let. name은 let이라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name은 경민했어요. 그러면,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필드 중에 name이 있으면 그거를 참조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되나 볼까요? 짠! 됐죠, 그쵸? 요게 구조분해 할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 문법으로도 나머지 가져오는 것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분해 할당도 하실 수 있더라. 자, 미리. 자, 원래 이 수업을 뒤쪽에다가 했었는데 했더니 여러분들이 뇌가 좀 단단해진 상태에서는 배움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몰랑몰랑 할 때 일부러 좀 집어넣었어요. 구조분해 할당을. 새로 추가된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는 끝을 낼 거고요. 이제 쉬었다가 와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자, 우리는 if else 해볼 거예요. 자, 요 순서 과제가 11, 10 잘못돼 있어서 순서를 다시 바꿨는데 요 10번이고 반복문이 11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if else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가 와서 3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